지난 시간에 하던 데 이어서 또 해요. 저 89페이지. 그 89페이지의 D번은 또 이제 우리 기초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었는데 또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다 배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이제 이런 걸 다 배울 테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적인 게 약간 섞여서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새로 배우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가면서 들으세요. 저 뒤에 1번 Bob went to school. 거기 went 밑줄 치고요. 밥은 학교에 갔다. 이제 과거잖아요. 근데 뒤를 보니까 학교에 갔고 그래서 뒤에는 현재 시제 썼어요. is not at home. 집에는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버리고 지금 현재 집에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갔던 그 과거의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지금 여기 없다. 그래서 밑에는 Bob has already는 부사니까 괄호 쳐버리고요. 밥은 이미 학교에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나타내려면 이걸 쓰는 거예요. go라는 단어를 현재 완료로 써서 have나 3인칭 단수면 has 이렇게 써서 have gone to 이렇게 나오면 이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to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이제 장소를 뜻하는 명사가 와주면 되고 거기는 지금 학교라는 명사가 있고요. 학교에 가버렸고 지금 여기 없다는 바로 이렇게 써요. have gone to. 그래서 이걸 따로 쓴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뭐에 가버렸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내버리면 과거 시제거든요. 이 말을 꼭 추가해야 돼요. 과거를 쓰려면 went만 쓰면 되는 거지 현재 완료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뭐뭐에 가버렸다 라고 해석을 하되 이런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 바로 현재와 연관돼서 과거에 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요 의미를 포함하고 싶을 때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ve gone to, has gone to. 자,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1번에서는 윗문장에서는 풀어 써준 거고요. 학교에 과거에 가서 지금 집에 없다. 밑에는 이제 제대로 된 표현으로 쓴 거고. 답은 gone. 2번 짐은 rest Monday가 있으면 지난주 월요일 얘기니까 과거겠죠. 짐은 지난주 월요일에 아팠다. 과거의 사실을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다.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파서 지금까지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연결이 되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방금 우리 앞에서 좀 풀어봤었는데 거기 since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죠. 이럴 때 바로 since를 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since 뒤에는 rest Monday,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 나와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 이래로 쭉 아파 누워있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거기 sick in bed 세 단어 밑줄 쳐요. sick in bed는 아파 누워있는 이라는 수거예요. 그리고 sick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비동사만 와주면 아프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프니까 비동사나 그 이형식 동사 become 있죠. 그 첫 문장에 있는 become을 현재 완료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3인칭 단수니까 has를 쓰고 비동사의 과거분사 이렇게 쓰든 이제 sick는 뒤에 이렇게 와주면 되니까 has been 이렇게 써도 되고 become을 과거분사로. 그런데 또 조심해요. become의 과거분사는 become, became, become.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써도 되고 become을 현재 완료로 써도 되고. 자,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별표를 치세요. 이 3번에 있는 네 문장. 첫 문장은 아예 주어진 문장인데 3번에 있는 네 문장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 수업 시간에는 이런 만들어지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이유를 몰라도 이 네 문장은 암기만 해놓으면 그대로 다 시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장을 암기를 했다면 4번 문장 같은 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4번 문장 같은 거. 그래서 이제 3번은 여러분들이 먼저 쭉 해보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2 hours가 주어고요. 동사가 have past예요. 그리고 since에서 괄호 열고 끝에서 닫고 여기 since는 접속사예요. 바로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왔죠. 근데 거기서 began을 밑줄 치세요. 전치사할 때는 뒤에는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오면 되고 접속사할 때는 뒤에 과거 시제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gin의 과거형 began이 왔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내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과거인데 그 이래로 2 hours have passed. 2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2시간 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편지 쓰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지금 4번에 나왔는데 4번의 아랫 문장은 이제 I를 주어로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4번 문장이 위에 있는 3번 문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3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4번이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4번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번을 보세요. 3번은 지금은 이유는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세요. 그는 5년 전에 죽었다. 뜻은 이건데 이 뜻을 가진 영어로 옮겼을 때 4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그 4가지를 하나씩 암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는 5년 전에 죽었다. 그러면 5년 전이라는 과거에 죽은 거니까 첫 번째 문장은 거기 있는 것처럼 제일 간단한 문장이에요. He died. 죽은 게 과거니까 시제 과거 쓴 거예요. 그리고 5 years ago. 앞에 이제 문제에서 풀어봤었는데 이 ago라는 부사는 이렇게 과거 시제랑 어울려 쓴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하고. 자, 이제부터는 그냥 이유 설명 없이 쭉 적어줄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세요. 1, 2, 3, 4는 그냥 각각 직역을 하면 해석을 다 달리할 수 있는데 결론은 다 뜻이 이거예요. 그는 5년 전에 죽었다. 자, 두 번째 문장. he를 쓰고 has been dead. 이 표현을 써요. 여기서 dead는 죽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현재 완료 시제 썼죠? 그 다음에 기간이 와주면 돼요. For 5 years. 자, 이렇게 써도 이 뜻이에요. 그는 5년 전에 죽었다. 세 번째 문장. 5년이라는 기간을 주어 자리에 써요. 5 years.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그 남자가 죽고 나서 5 years have passed. 여기서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졌다면 방금 우리 4번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봤죠. 4번 문장의 첫 문장이 바로 이런 구조 아니에요. 5년이 흘렀어요. 뭐 한지 5년이 흘렀냐면 죽은 지 5년이 흘렀고 죽은 건 과거죠.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 온다고 했죠. He died. 이게 같은 표현. 네 번째, 맨 앞에 시간을 뜻하는 비인칭 주어를 써요. 그래서 아무 뜻 없어요. It is 5 years. 5년째다. 뭐 한지 5년째냐면 그가 죽은 지. 그래서 뒤에는 또 since he died. 이렇게. 이 네 문장에서 약간 변형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본 수업에서 배우면 되니까 이렇게 네 문장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첫 문장을 먼저 주고 첫 문장을 해석하면 이 뜻이다 라는 거 알으라 이 말이고 이 뜻의 동의어가 이렇게 3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쭉 채웠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인데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서는 설명할 것도 없고 4번 문제를 보면 2 hours have passed라고 거기에 have passed라고 나왔죠. 뒤에 since 나오고 주어 동사 과거 시제 왔죠. 바로 이 문장 뭐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 바로 이 문장하고 요 윗문장을 보니까 he를 주어로 쓰고 여기서 현재 완료로 썼죠. 바로 이것만 암기만 돼 있다면 4번 문제도 그렇게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 4번 편지 쓰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면 편지를 2시간 동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4번의 두 번째 줄
for 2 hours, 2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죠. 여기 5년 동안이라는 표현처럼 2시간 동안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현재 완료를 써요. 그래서 write라는 편지 쓰다라는 동사를 현재 완료로. 그래서 답은 have written. write의 과거 분사. I have written this letter.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 지금 D번에서 했고, 이제 2번에 1번.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게 기초적인 거예요.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지. 그 주어가 바로 your brother. 근데 뒤쪽에 doing이라고 ing가 나와 있죠? 그러면 답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어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주어랑 자리를 바꿨겠죠. your brother가 3인칭이니까 답은 is. 그리고 이제 is와 doing이 연결이 돼서 현재 진행형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거기 첫 단어 when 이게 의문사 when이에요. 언제라는 뜻에 거기 when 표시해 두고 쭉 내려와서 4번에 맨 끝에 두 단어 just now 밑줄 쳐서 또 표시해 두고 지금 막 또 쭉 내려와서 7번 ago 맨 끝에 ago라는 단어 있죠. 그 ago도 표시를 해둬요. 이게 이제 시제편에서 우리가 또 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데 just now는 지금 막 이란 뜻이고요. ago는 전에라는 뜻인데 이거와 똑같은 뜻을 가진 게 just now 말고 just 또 ago 말고 before 이것들은 뜻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쓰임이 달라요. just와 before는 현재 완료와 어울려 쓸 수 있고 just now와 ago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현재 완료와 쓰면 틀린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약에 현재 완료로 써놨어.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 그러면 옳게 고쳐라. 그러면 다 과거로 고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맞아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는 거예요. 뜻은 같지만 이것들은 현재 완료랑 쓰면 틀리고 이건 현재 완료랑 어울려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하세요. when. 근데 when이라는 단어는 또 성격이 다른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when에는 꼭 이걸 써야 돼요. 언제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 when이에요. 의문사 when도 현재 완료랑 쓰면 틀린다. 이걸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기가 돼서 문장 가서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이게 떠오르면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를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자, 2번. when이 나왔죠? 그러면 현재 완료랑 못 쓴다고 그랬죠? 그럼 과거하고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have와 뒤쪽에 returned가 연결이 되면 현재 완료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했으니까 과거로 써야지. 그래서 앞에는 did, 뒤에는 return. 이렇게 쓰면 과거 시제가 된 거예요. 당신은 언제 돌아왔습니까? 답은 when did you return? 자, 그리고 3번. 3번을 보니까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답은 틀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본 수업, 기초 수업에서 배웠던 건 12시제의 형태는 확실하게 외워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답이 틀리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본 수업에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제를 못 읽으면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goes는 현재고요. was going 그러면 과거 진행형, has been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뒤를 보니까 many times라고 나왔죠. 여러 번. 그녀는 미국에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갔다 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써야 돼요. has been. 그리고 이제 아까 문제 풀 때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have been to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뭐에 갔다 왔다. 암기를 해야 돼요.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두 가지. 그럼 여기서 그 여자는 미국에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럼 내용 딱 맞죠? 여러 번 가본 적 있다. 내용 맞잖아요. 답은 has been. 4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just now가 나오면 현재 완료랑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일이 세 가지가 돼 있는데 마지막에 have finished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용상 현재 시제 말고 과거를 써야지. 우리는 그 일을 지금 막 끝냈다.
현재 완료랑 못 쓰고 과거랑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게 답이에요. finished. 5번 문제는 지금 우리 문제 풀고 있을 때도 많이 풀었는데 since라는 단어가 전사로 쓰일 땐 뒤에 명사가 올 거 아니에요? since 뒤를 보니까 his childhood라고 나오죠? childhood는 뜻이 어린 시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since 뒤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 온다 했어요. 그리고 문장은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처음에 new는 과거를 쓴 거니까 틀려요. 그러면 이제 답은 둘 중에 하나. have known과 have been knowing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앞에 것도 현재 완료고요. 뒤에 것도 have been까지 나오면 현재 완료인데 거기에 진행형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두 개 중에 고민을 해야 돼요. 둘 다 현재 완료와 연관이 되는 건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어떤 게 답이냐. 차이점은 앞에는 진행형이 없고 뒤에는 진행형이 되어 있죠. 진행형이 되려면 뜻이 동작의 뜻이 돼야 돼요. 그런데 know는 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이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동작이 안 들어있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둬요. 한 번만 다시. 사람의 동작이 들어있는 동사만 동작, 움직임의 뜻이 들어있는 동사만 진행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know는 알다란 뜻이니까 움직임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답이에요. have known. 다음에 6번. 처음에는 have gone to. 우리 방금 칠판에 have gone to라는 표현도 있었고 방금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했던 have been to도 있으니까 둘 다 답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힌트를 주겠지. 힌트를. and 뒤를 보세요. 그 여자는 지금 여기 없다. 지금 여기 없다라고 그랬죠?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다라는 뜻을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gone. Mary has gone to the post office. 메리는 우체국에 과거에 가서 지금까지 아직 안 돌아왔다. 그래놓고 뒤쪽에 말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gone. 7번 마지막에 ago라는 게 힌트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랑 못 써요. 답은 was. 8번 이건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시제일치라고 그래서 어떤 그 원리를 하나를 기억을 해두는 건데 she said 다음에 that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치세요. 여기가 종속절이거든요. 8번 문제에는 시제일치라고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쉬운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본 수업 가서 들으면 되지 여기서 뭐 이제 그걸 좀 자세하게 해서 이런 걸 확실하게 이제 안다고 해서 뭐 요 문제만 푸는 거지 전체적인 부분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요. 8번, 9번 마찬가지 문제인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와요. 거기까지만. 그러면 8번 she said 할 때 주절이 과거죠? 그러면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 그래서 답은 had come. 9번 Tom said에서 주절이 과거죠? 그러면 대절에는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 그 괄호의 뒤를 보니까 met이라는 과거분사 있죠? 그래서 답은 had. 10번 when에서 괄호 열고요. 쭉 가면 컴마까지 their seat라고 여기서 seat는 명사예요. 자리, 좌석이라는 명사. 그러면 seats까지가 when이 이끄는 종속절. 그리고 여기 when은 아까 2번의 when하고는 달라요. 2번의 when은 의문사 when,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 when이고 10번의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whe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적었던 이거 when은 현재 완료어 못 쓴다. 그때 when은 의문사 when만 해당되는 거고 현재 완료 접속사 when은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가 똑같다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적용해버리면 안 되고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할 때란 뜻이니까 현재 완료는 전혀 의식하지 말고 자 이제 해석이요. 모든 학생들이 좌석을 약간 의역하면 자리를 잡았을 때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다. 여기가 힌트예요. came 밑줄 쳐봐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온 건 과거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일어난 거냐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이 들어온 건 과거. 그러면 학생들은 그 전에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리를 잡았을 때 선생님이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앉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들어온 게 나중인데 선생님이 들어온 게 과거거든요. 그러면 과거보다 더 전을 나타내는 건 대과거라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had taken. had taken이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시제랑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는 풀 때 사실 본 수업을 안 들은 상황에서 기초 수업만 가지고는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기를 본 수업에 대한 예습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놓고 다 틀려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용 이해만 간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본 수업을 들으면 본 수업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세요. 자, 이제는 90페이지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한 단원이 지나서 조동사 단원이에요. 자, 먼저 1번, F의 1번. ough트라는 조동사는 단독으로는 조동사로 안 쓰여요. 이건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조동사들은 대개 한 단어짜리 조동사들이 많은데 조동사 중에는 이렇게 두 단어짜리 조동사도 있어요. ought to, 그 다음에 used to. 이건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서 조동사라고요. 그리고 두 단어 합쳐서 조동사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 used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 기초 시간에 한 거예요. ought to 동사 원형을 부정을 해라. not을 집어넣을 때 위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ought not to. 여기다가 not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ought 뒤에 not이 나왔죠. 뒤에 to를 집어넣으면 맞아요. ought not to do so. 다음에 2번 need not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그 경찰 시험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초 부분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해놓고 본 수업에 어느 정도 선까지만 공부가 되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 나오는 수준까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를 강조하는 거예요. need가 조동사일 때는 부정문에서 need는 조동사로 쓸 수 있거든요. 그때는 뒤에 to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to를 없애면 맞아요. 그래서 need not 이 두 단어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need not이라고 해서 need not이라고 그래서 방금 조동사 need 그리고 이제 not 와서 이제 부정문이 됐죠. 그런데 need라는 단어는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일반 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 삼아 해봐요. 조동사니까 이제 not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제 to를 없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맞게 고쳤는데 이 부분이 기억나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어가 3인칭 he예요. he에 맞춰서 쓸 테니까 보세요. 여기 need는 부정문에서 지금 조동사니까 일반 동사로도 취급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반 동사라고 취급을 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조동사 does를 쓰겠죠. 그리고 이게 조동사니까 not을 여기다 붙이겠지.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오니까 need가 여기에 오겠죠. 그러면 여기 need는 바로 일반 동사 need라 이 말이에요. 여기 need는 바로 뒤에 not을 붙인 거로 보니까 이건 조동사고 여기 need는 일반 동사고 그리고 조심할 거 need가 일반 동사일 때는 뒤에 to가 와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자, 이렇게 해서 동의어예요. need not이랑 doesn't need to 이렇게 동의어예요. 이거랑 성격이 똑같은 게 there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최근에 경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자, 그래서 2번은 to를 없애면 되고 다음에 3번 will도 조동사고 must 조동사거든요. 조동사는 나란히 중복되면 안 돼요. 나란히 중복되면 틀려. 그래서 뒤에 있는 must를 동의어로 고쳐야 돼요. have to. 그래서 3번은 he will have to tell the truth. 4번 요게 이제 방금 우리 앞에 이제 했던 시제일치의 또 하나거든요. 주절이 he said 과거죠. 그러면 대절에 미래형 조동사 will을 썼죠. 이러면 안 되고
조동사도 과거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will을 would로 고치세요. 이런 걸 시제일치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 will이 조동사고요. 바로 뒤에 3번처럼 조동사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뒤에 나오는 can의 의미를 can을 못 쓰고 be able to로 바꿔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다 not을 붙였는데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칠 때는 조동사에 not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not의 위치가 틀려요. will not be. 6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조동사에 좀 더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 natural에다가 별표 치고 쓰세요. 당연한이라는 뜻이죠. 당연한. 그리고 써놓으세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우리 기초 수업에는 안 배웠어요. 본 수업에 가면 배울 건데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나왔을 때 대절에는 조동사 shoul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shall을 should로 고치세요. 그리고 should는 생략할 수 있음 이렇게. 7번 if에서 tomorrow까지 괄호를 쳐요. 없애버려도 I will not go.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문장 성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사절. 그래서 우리 방금 또 전 시간에 배운 건데 이게 바로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못 쓴다고 그랬어요. 미래 대신에 현재로 고쳐요. 그래서 will rain을 rains. 다음에 8번 중간에 so that 밑줄 쳐봐요. 그리고 뒤에 may라는 조동사 밑줄 치고 so that이 나란히 붙어 나오면 so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 so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절을 괄호 친 거랑 상관이 없어. 대절을 괄호 친 거랑 똑같아요. 그때 이제 조동사 may를 주로 쓰는데 so that may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목적의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써놓으세요. 목적의 부사절. 목적의 부사절은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8번 해석을 하면 맨 뒤에서 올라와요. pass the examination.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 이제 내용 성립은 됐죠. 그런데 8번도 위에서 4번에서 했던 이것도 시제일치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he studied 주절의 동사, 주절의 시제가 과거거든요. 그래서 so that 이하는 종속절이니까 종속절의 조동사를 쓰려면 과거형 조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may를 과거형 might로 고쳐요. may를 might로 고치면 이런 걸 또 시제일치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야 돼요. 자, 다음에 G번. 조동사의 기본적인 뜻은 꼭 확인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G의 1번. 맨 마지막에 soon이 부사로 곧이라는 뜻이요. 곧. 그러면 곧이라고 했으면 가까운 미래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뜻하는 부사가 있으면 미래시랑 써야 돼요. 해서 답은 will be. He will be here soon. 그는 곧 여기로 올 것이다. 아직 안 왔고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겠지. 답은 will be. 다음에 2번 I think 뒤에는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it은 뒤에 rain이라는 비가 내리다 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비인칭 주어 it이고 나는 오늘 비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can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일 때는 대부분 주어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비인칭 주어 it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용상 may가 추측의 뜻일 때 뭐뭐일지 모른다니까 나는 오늘 비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요게 자연스럽죠. 답은 may. 3번 can이냐 과거형 could냐인데 이럴 때는 이제 힌트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힌트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when young 괄호 쳐봐요.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뜻하는 거지. 답은 could. 어렸을 때 나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다. 다음에 4번. 4번을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그 기초 수업 시간에는 will하고 sha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다.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본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거는 단순 미래고요. 본 수업 시간에는 의지 미래라는 걸 추가로 배워야 되거든요. 4번은 의지 미래예요. 상대방한테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석 보세요. 렌드는 빌려주다예요.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우산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에는 또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상 의문문에서 주어가 you일 때는 will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will인데 의지미래라고 써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의지미래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잠깐 놔두고요. 자, 6번. He looks pale. pale은 창백한이란 형용사. 그는 창백해 보인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픔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창백해 보이는 게 이제 추측하게 된 원인. 아픔에 틀림없다. 답은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7번도 shall하고 will이 나왔는데 1인칭이 주어일 때 의문문에서는 대부분 shall을 써요. 그래서 shall we 이렇게 나가면 뭐뭐 할까? 이런 뜻. 그리고 마지막 네 단어 밑줄 쳐봐요. go for a walk. go for a walk은 산책하다. 그래서 7번 해석은 산책할까? 또는 의문문이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산책하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이 yes, let's. 좋다. 산책하자. 요게 이제 긍정에 대한 대답. 뭐뭐 할래? 할 때 shall we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은 shall. 8번을 또 잠깐 놔둬요. 5번과 8번은 맞물려서 하세요. 5번에 you'd라고 돼 있고 뒤쪽에 better라 like. 8번은 I'd라고 나와 있고 또 고르는 건 똑같죠. better랑 like. 그래서 이제 5번, 8번은 같이 묶어서 이제 하기로 하고요. 9번을 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보니까 no, we need not. need not 밑줄 쳐요. 요게 힌트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들은 일요일에 학교 가야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일요일에 학교를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에서 아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need not의 반대말은 must예요. 답은 must. 여기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자, 10번. I saw him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그를 봤다. 그래 놓고 이제 조동사 3개를 고르라는 건데 must not에다가 쓰세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그는 아파서는 안 된다. 이상하죠? can을 그냥 긍정문에서 쓰면 할 수 있다밖에 없어요. 그는 아플 수 있다. cannot이라고 써놓으면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 두 가지가 돼요. 나는 그를 아침에 봤다. 그는 아플 리가 없다. 이게 제일 자연스럽죠. 이렇게 내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에 맞춰서 조동사를 고를 때는 조동사의 뜻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고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뜻을 먼저 확인해 놓으면 이 정도는 우리 기초 수업 배운 거 가지고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나는 그를 아침에 봤다. 그는 아플 리가 없다. cannot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5번하고 8번인데 여기를 보세요. 이제 수거를 하나를 좀 정리를 해두세요. 어떤 수거냐면 이제 수거는 우리가 안 배웠더라도 어차피 이제 본 수업 시간에도 배울 거고, 그리고 안 배운 거지만 단어랑 수거는 그냥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그대로 실력이 되는 거니까. 자, 먼저 had better가 나오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게 중요한 한 표현이에요. had bett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것과 관련된 동의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웠으면 이걸 빨리 암기를 하고 나서 본 수업을 들으면 그만큼 본 수업이 쉬워져요. 본 수업 시간에는 이걸 적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동의어까지 한꺼번에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모르는데 동의어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면 동의어 외우는 게 조금은 편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외워두라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would like to 뒤에도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뜻은 would like to
세 개 묶어서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had better와 would like to는 의미상으로 뭐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나란히 적어 놓냐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 우리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5번과 8번인데 5번과 8번인데 5번에 주어절에 you'd라고 돼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이 you'd라는 줄임말은 you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you had도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고 you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어요. you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you'd라고 적어 놓으면 you had의 줄임말인지 you would의 줄임말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거 두 개를 먼저 적어준 상태에서 둘 다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5번이요. you'd better냐 like냐인데 결정적인 건 뒤에 no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 있죠. 바로 여기 보세요. to가 없잖아요. to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란 얘기지. 자, 그래서 5번 답은 better가 답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적어 놓으세요.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만약에 이걸 부정해라. 그럼 동사 원형 앞에 not을 쓰면 돼요. 그러면 해석이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그 마지막 세 단어 search를 빼고 in a hurry 밑줄 치고 요게 서둘러서란 뜻이에요. 너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답은 better가 되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you'd는 바로 이렇게 you had의 줄임말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에 8번. 8번은 괄호 뒤를 보니까 to buy, to가 나왔죠? 그래서 이건 답이 like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I'd는 또 여기 봐요. I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I would의 줄임일 수도 있는데 거기 I'd는 I would의 줄임이겠죠. 그러면 would lik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니까. 나는 new dictionary, 딕셔너리가 사전, 새로운 사전을 사고 싶다. 해서 여기는 답이 like가 답이에요. 이때 I'd는 I would의 줄임말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조동사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H번도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 풀면 조동사는 또 기초적인 문제는 이제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장을 넘기면 가정법 수동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 수동태로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앞쪽에 그 배웠던 그 간단한 가정법 수동태 기초적인 이론이 있죠. 그 이론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요 수업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